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우리나라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은 거의 모자동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2년마다 전국 분만기관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 케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2023년 올해 5월 말에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작년 2022년도 미국 분만기관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이 조사는 영어로는 MPINC, National Survey of Maternity Practices in Infant Nutrition and Care, 즉 미국 신생아 수유 및 관리에 대한 전국 분만기관 실태조사라고 합니다. 각 산부인과의 출산 직후 케어, 모자 동실, 신생아 수유, 수유 교육과 지원, 퇴원 지원, 병원 관리 등 이 6가지 분야를 2년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보기 쉽게 수치로 표시해서 온 국민이 그리고 저 같은 외국인도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미국 전체뿐 아니라 각 주의 자료도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개개 병원의 자료는 물론 공개 대상은 아니고 이메일로 직접 담당자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모범 사례와 정책을 참고해서 각 병원이 모유 수유율을 높이는 데 객관적인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즉, 각 병원은 잘된 성과는 축하하고 개선할 항목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거죠. 조사 대상에는 미국 내 모든 분만 병원이 포함되는데 2022년에는 해당되는 2,779개 병원 중 1,994개, 즉 72%가 참여했습니다. 2022년 전국 총점은 81점이었고 전국의 각 분야, 즉 출산 직후 케어는 84점, 모자 동실 76점, 신생아 수유 81점, 수유 교육과 지원 94점, 퇴원 지원 78점, 병원 관리는 76점을 받았습니다. 6개 분야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84점을 받은 출산 직후 케어는 다음 4가지를 종합해서 판정했는데 우선 자연분만의 경우 70%, 제왕절개한 경우는 50% 산모가 최소 1시간 이상 혹은 첫 번째 모유 수유를 할 때까지 방해받지 않고 모자간 피부 접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분만한 경우는 모자 동실을 시작할 때까지 엄마와 아기를 분리하지 않은 병원이 90%였습니다. 두 번째, 모자 동실은 전국적으로 76점을 받았는데 우선 하루 24시간 모자 동실을 한 병원이 84%였습니다. 너무나 부러운 수치죠. 게다가 일상적인 신생아 검사, 처치가 모두 산모방에서 이루어진 병원도 33%나 되었습니다. 셋째, 신생아 수유 전국 점수는 81점으로 우선 신생아에게 거의 분유를 먹이지 않은 병원이 28%나 되었고 고위험군이 아닌 신생아에서 일상적으로 혈당 검사를 하지 않는 병원이 93%였습니다. 더구나 모유 수유모가 분유를 요청할 때 의료진이 먼저 분유 수유에 따르는 결과를 상담을 한 경우가 59%나 되었습니다. 모유 수유를 강조하고 도와준다는 우리나라 산후조리원에서처럼 3시간마다 유축을 한다는 내용은 당연히 없습니다. 네 번째, 수유 교육과 지원은 전국 점수가 94점이었는데 분유 수유모에게 분유를 안전하게 타서 먹이는 법을 가르쳐준 병원이 78%였고 모유 수유모에게 배고픈 신호에 따라 먹이는 방법, 인공 젖꼭지나 놀이개 젖꼭지의 위험을 가르쳐준 병원이 76%였습니다. 또한 모유 수유모에게 수유 자세와 젖 물리는 법, 젖을 잘 먹었는지 아는 법과 손으로 젖 짜는 방법을 가르쳐준 병원이 74%였습니다. 이 또한 정말 부러운 숫자입니다. 다섯 번째, 퇴원 지원은 전국 점수가 78%였는데 특히 모유 수유 중 퇴원을 하려면 퇴원 전 8시간 내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직접 수유하는 모습을 보고 젖을 잘 먹고 있는지 평가해야 하는 병원이 68%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89%에 해당하는 병원이
모유 수유 점검을 위해서 퇴원 후에 첫 번째 소아청소년과 진료 스케줄을 잡아주었습니다. 또한 퇴원 선물로 우유병이나 젖꼭지, 유두보호기, 놀이개 젖꼭지, 분유나 수유용품 제조사의 쿠폰, 할인, 교육 자료를 전혀 주지 않은 병원도 66%로 꽤 높은 수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병원 관리 항목은 전국 평균 점수가 76점이었고 간호사가 젖 삼킴과 산모의 통증 같은 모유 수유를 평가하고 수유 자세와 젖 물리는 방법을 도와주고 손으로 젖 짜는 방법과 분유를 안전하게 타서 먹이는 방법을 가르치고 안전하게 아기를 엄마 품에 맨살로 안는 피부 접촉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인증하도록 하는 병원이 73%였습니다. 즉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산모들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서 필수로 여겨지는 젖 뚫는 혹은 젖 몸살 풀어주는 유방 마사지나 전신 마사지는 전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분만기관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이나 그 어떤 자료에도 신생아 모유수유를 위해서 간호사나 다른 사람의 유방 마사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미국 분만기관 실태조사에서는 대신에 간호사가 모유수유를 돕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 임상 역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병원이 75%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과 입원 기간 중 완전 모유수유를 추적 기록한 병원이 92%였고 분유를 무료 혹은 싼 값으로 마련하지 않고 공정한 시장 가격을 주고 구매하는 병원이 54%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이 2007년부터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서 2년마다 신생아 수유 및 관리에 대한 전국 단위 분만기관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5년 동안 모든 항목에서 적게는 10점, 많게는 30점 이상 평가 점수가 개선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한 분만기관 평가가 분만병원의 실제 관행을 올바르게 개선하게 되어서 더 많은 아기들이 건강하게 첫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 가능하겠지요. 아기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